네, 선택적 정의, 윤석열 씨 구속 취소 석방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데 결국은 선택적 정의가 뭔가 이렇게 얘기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씨만 우리의 사법 역사에서 예외가 되었는가? 네, 이야기 오늘도 진실의 시대를 열면서 또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는 끝장뉴스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끝장뉴스 라이브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황방열 뉴스토마토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탄핵 이야기도 해야 되고 탄핵 헌재에서 심판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구속 취소 석방 이후에 그 내란죄에 관련된 이 수사하고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도 해야 돼서 쭉 컴팩트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탄핵 관련 얘기죠. 네, 박영식 에디터님 소개해 일단 주시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는 건가 이게 가장 최대의 관심사일 텐데 오늘 사실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된 속보가 떴는데 많은 분들이 화들짝 놀라시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윤석열 씨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다들 오해를 하시고 뭐 유튜브 댓글창이나 뭐 어디 커뮤니티나 혹은 뭐 지인들 카톡방이나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 윤석열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이 발표한 내용은 탄핵 선고 고지 내용, 그러니까 이제 검사 3인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이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하겠다라고 고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조상훈 최재형 검사 이제 이 3명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날 이제 오후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동일하게 하겠다. 이제 고지 시간도 아마 동일하게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 심판 선고를 같은 날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를 오해하셨던 분들이 덜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카톡방이 막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속보하고 심판 나온다는데 뭐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거 먼저 선고하는 거냐 이런 의문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게 사건 번호를 보면 감사원장하고 그 검사 3명 번호가 2024 헌나부터 2번 그다음에 3, 4,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헌나 8, 한덕수 총리가 헌나 9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지금 먼저 이 최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원래 헌법재판이 선입 선출인가요?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이건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더해서 추측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측임을 전제로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지금 한덕수 지금 총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도 안 하는 것 같다. 왜 윤석열만 붙들고 늘어지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비판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조금 의식을 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이틀 연속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건 뭐 이제는 다음 주로 넘어가서 질질 끄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나요? 그게 오늘 헌재 공보관하고 기자들하고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1995년에 한 번 이틀 연속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30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전. 근데 아직 뭐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거는 많이들 예상하셨던 대로 이번 13일, 14일 그 사이에 전혀 없다, 전혀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요 너무 단순한 문제인 게요. 탄핵 그 자체가 심리 건수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거 한꺼번에 여러 개 했던 사례가 없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틀 연속 나온 적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이전에는. 아니 선고할 게 많이 있으면 빨리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날 당일은 4명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3월 7일에 한다 어쩐다 막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또 이게 이번 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14일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14일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기자분들에게 공보관이 문자 보내는 형태로 통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탄핵 때도 당일날 오전까지도 평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하는 그런 평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늦춘다 뭐 이런 건 아직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 때의 평균, 그러니까 이제 평의가 끝나고 나서 선고가 언제 내려지는가 이제 요 기간으로 따지면 이미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중간에다가 감사원장 탄핵 선고하고 검사 탄핵 선고를 같이 끼워넣은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분분한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중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뒤에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대목들의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요 건을 만약에 다 기각을 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탄핵 소추안 올린 건에 대해서 다 기각을 주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기각을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건들은 좀 간단해 보이는 건이고 좀 빠른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해설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윤석열 케이스는 오히려 반대로 고민을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숙고를 한 거다. 그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앞에 케이스를 인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탄핵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앞에 거를 다 기각을 때려버리면 윤석열도 기각을 때려지는데 좀 용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적 분석들. 이게 약간 뭐랄까 좀 밑밥 내지는 밑작업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치권의 분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초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도 하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쟁점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뭘 그게 복잡할 게 있어. 이거 누가 봐도 바로 탄핵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입장을 아닙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헌법재판관 분들은 이걸 5개의 큰 쟁점을 따졌고요. 만들었고요. 그 쟁점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굳이 이거를 뭐 비유고를 하자면 기사로 따지면 그 시리즈 기획 정도가 나오는 거고 드라마는 대화 드라마인 거예요. 이걸 다 풀어서 다 정리를 해서 써내시는 거를 또 정리하는 과정 자체도 평입니다. 결론만 딱 내리고 야 탄핵하자 이래버리면 끝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일은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지 이걸 탄핵을 시킬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의견이 엇갈려서 지금 기각하냐 뭐 인용하냐 가지고 싸우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아니 당장 이제 국회에서 과연 지금 국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뭐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하다못해 정치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150이라는 숫자는 들었다라는 지금까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김현태 특임단장도 그렇고. 그런데 나와서 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결정문을 쓸 때는 그 안에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말에 더 무게가 증거가 더 많다. 이걸 하나하나 다 긁어 모아서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쟁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걱정을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하나의 가능성이 이게 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니까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좀 하자면 이제 아까 그렇게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이례적으로 4명과 관련된 탄핵 선고를 내리는 거니까 11일의 케이스도 이례적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씨 탄핵 선고하는 날 한덕수까지 만약에 같이 선고한다고 이 얘기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변론기일이 이미 한덕수 총리 건도 끝나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간단한 사안이다. 이건 뭐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윤석열 씨 것보다 우리 걸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구도 들어줌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까지 같이 선고를 때려버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같이 지금 뭐 검토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그 이틀 연속 탄핵 결론을 내려서 발표한 적이 없다, 선고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네, 지금 다 결론은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 언제 할지 모르는데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쟁점이 많다고 해서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쟁점이 다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좀 이게 뭐 농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변호사님 진짜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진짜 법조인은 뭐예요? 아니 제 얘기는 법조인 누구지? 제 얘기는 이제 있네. 제 얘기는 요즘에 방구석 법조인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갑자기 물어보는 분들이 질문들이 전혀 원래 그죠. 직업은 아닌 걸로 아는데 갑자기 그 형사소송법 65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막 물어보세요. 일반 법조인 아닌 전국민의 분들이 법조인 어딨어? 이게 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들
얘기들이 다 정치권에서 이런 해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방구석 평론가들, 방구석 법조인들, 그러니까 즉 사공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라시도 오늘 같은 결론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탄핵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게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원칙은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물론 24시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대리인들은 물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박근혜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뭐 방송 중계라도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갑자기 그건 좀 너무 지라시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선고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때 판결이 난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결론은 지어져 있죠. 아 그래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공지한 거 보면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재단 전체에 공지된다. 그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는 당사자들한테는 다 통제가 가야 되고 그 수신 확인까지 한 다음에 외부로 공표된다. 그런 과정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뭐 당장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금요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내일 10시 때는 사실 저는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저도 긴장합시다. 그런 긴장을 하고 있고 긴장하시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박지원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을 예고하셨고 율사초 씨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17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것은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이신 황방열 기자님과 박영식 에디터님께서는 내일 취재를 하셔서 결론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 문을 우리 단독 닫아야지. 한번 하시죠. 아니 가뜩이나 그분들 건물 밖으로 못 나오고 식사도 따로 모여서 하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 취재력 좋으시니까. 방 아니, 기자님. 특종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2015년 막 16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 그때도 탄핵 전국에서 들리는 무수한 소문들이 사실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받은 걸로 돈 게 몇 대 몇이다. 누가 심지어 실명까지 거론해서 누가 인용을 하려고 한다. 누가 기각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또 그 내용이 뭐 들어갔다. 이런 뭐 무수히 많은 받은 글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맞았다라는 전례가 있었다는 오늘도 점. 많이 받았어.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